약물 또는 수술적 치료. 이게 이제 주된 치료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통합의료에서는 그 증상에 머무르는 치료가 아니라 그 병이 발병된 원인이 뭐냐. 그거를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인 통합적인 그런 원인들을 다 이제 찾아내는 거죠. 퍼즐 찾기처럼.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을 통합적으로 찾아내고 그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들이 바로 독소와 영양 불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양에 대한 자, 우리는 지금 너무나 위협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몸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도 필요하죠. 아미노산도 필요하죠. 지방도 필요하죠. 항산화제, 그다음에 풍부한 어떤 파이토케미칼, 그다음에 맑은 공기, 운동도 적절하게 하는 거, 신선한 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당 영양소가 기반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들어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 그 13개월 된 아기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기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에 바로 이런 영양소들이 다 있지만 당 영양소가 빠지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 영양소가 뭐냐? 당 영양소라는 것은 생명의 달콤한 언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이잖아요. 그래서 세포는 우리 몸에 60조 개가 있고 이 세포는 하나도 빠짐없이 당사슬이라는 걸로 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세포는 표면에 이렇게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를 전자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런 털과 같은 촉수, 이거를 당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로 덮여져 있더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 당사슬은 생화학적으로 분석을 하니 바로 8가지의 단당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갈락토스, 글루코스,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즈, 에너스틸 누라민산, 에너스틸 글루코자민, 에너스틸 누라민산 이런 식으로 8가지의 단당류가 당사슬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사슬이 하는 역할을 보시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몸의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 같은 것들을 인지하고 수용하고 흡수하고 나르는 역할을 바로 당사슬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외부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독소나 바이러스,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것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감별해서 적군이면 퇴치해서 항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군이면 수용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면역이잖아요. 면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당사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포와 세포끼리의 의사소통. 자,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죠. 넘어져서 피가 나도 지혈이 되지가 않는 거, 혈소판 감소증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신장에서 배출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부민이 자꾸 빠져나가서 단백뇨가 되는 거 이런 것들 지금 현대의학이 해결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당사슬의 결함에 의해서 세포와 세포끼리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체 생리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글리코 영양소가 이 당사슬을 형성하고 있고 이 당사슬이 하는 일의 가장 핵심적인 거를 단편적으로 말을 하면 바로 세포와 세포끼리의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게 정상적으로 10만 개가 덮여져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3, 4만 개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하면 질병에 걸린다. 암과 같은 또는 중증, 중증일수록 이 당사슬이 더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엠브로토스라고 하는 당 영양소가 96년도에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그 과학적 기반을 밝혀내는 원리가 1996년도에 바로 하퍼의 생화 교과서에 로버트 머레이 박사가 쓴 당단백편에서 처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거는 자연계에 200여 개의 단당류가 있고 우리 인체에는 8가지의 단당류가 존재한다. 당단백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문을 찾아보면 어떤 논문에서는 13개의 단당류, 또 어떤 논문에서는 17개의 단당류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계속 이제 신과학이 당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단백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인체에서는 당단백, 당지질, 그다음에 단백 다당체 가장 크게는 이렇게 3가지의 형태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2012년도에 국립과학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사슬이 없으면 세포는 죽는다. 그리고 모든 질환이 당사슬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세포와 병원군 상호작용을 할 때 당사슬이 대부분 관련이 있다. 그리고 당사슬이 변화가 되어졌을 때 이게 암세포의 특징이고 이것이 진행에도 연관되어진다. 그리고 단백질 치료에서는 당화가 되어질수록 그 효과가 더 부과가 된다. 예를 들어서 에리스로포이에틴 같은 조혈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 효능이 길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신 같은 것들은 바로 당사슬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이 논문을 제가 이제 출력해서 220여 페이지에 걸친 논문들을 다 보면 이게 핵심적인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과학은 바로 당과학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2007년도에 그 당시에 이렇게 논문을 찾아보면 사실 논문들이 그렇게 많은 논문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병원에 하도 희귀병, 난치병 환자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게 검색을 하다 보면 거의 다 그 기저에 바로 당과학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이 논문을 통해서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상적으로 우리 세포에 빼곡한 당사슬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왜 손상이 되어지는지 그 원인들이 밝혀지고 있죠.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사슬이 손상이 되고요. 심한 운동을 했을 때도 손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커피, 술, 담배, 나이가 드는 거, 그다음에 물을 안 마시는 거 우리 굉장히 강조하죠. 물이 왜 필요한지 이게 프로테오글리칸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 영양소에 물을 같이 드셔야 된다. 그걸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당질 지수가 너무 높은 음식들 있죠. 빵이나 떡이나 단순 포도당이 높은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단사슬이 손상이 돼요. 그리고 추위에 노출되는 거 이것들 그리고 약 대표적으로 항암제들 여러분들 항암 치료하고 오신 분들 거의 초죽음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영양소 섭취하고 수행요법하고 이러면서 말끔하게 회복이 되셔서 다시 또 전장으로 나가죠. 자, 그래서 기존 의학은 약물이나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죽이고 억압하고 차단하는 그런 치료, 창의 역할이라면 우리가 하는 이런 통합의료에서는 방패 역할이죠. 세포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너리시, 양생하는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손상된 당사슬을 회복시켜주는 게 바로 당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이렇게 8시간 만에 복구 작업을 우리 인체는 세포는 스스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 영양소를 섭취하실 때 하루에 한 번 먹는다? 아니죠. 하루에 적어도 3번은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여기는 정상적인 당사슬로 빼곡한 건강한 세포입니다. 그러면 이 세포는
바로 우리 외부 공격으로부터 탄탄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당사슬이 이렇게 흩어져서 손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환자들이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이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어력이 떨어져서 코로나가 대유행을 할 때 가장 취약한 그런 군이 되겠죠. 그래서 사망률도 이런 군에서 높게 나오는 거죠. 자, 적혈구의 당사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혈액형을 구분할 때 바로 A형이다, B형이다, O형이다, AB형이다를 구분할 때도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당의 역할입니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당사슬이라는 그 당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죠. 그 당 하나가 정보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당 하나만 바뀌거나 결함이 생기거나 오류가 생겨서 그거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간다라는 거를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차트를 꼭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각 세포 장기들마다 갖고 있는 그